이 전세 대출 받은 1억 7천만 원을 갚을 돈도 없었고, 그래서 월세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36세 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 후에 전셋집만 3번 살다가 지금은 월세로 살게 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만약 제가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수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못 받았고, 수저라고 하는 의미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고 엄청 수동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많이는 없지만 그게 얼마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몸을 주셨고 신체를 물려주신 것이 저는 한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28살에 현장직으로 간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결혼할 때 1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집은 그래도 남자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현장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저는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반복하면서 30살 결혼할 때는 1억은 못 모았고 4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때 차는 중고 경차 한 대가 있었고 결혼 비용을 최소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양가의 도움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해서 7,5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도심 가까이 있는 곳의 주공 아파트였는데 복도식이었고 15평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7,5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보니까 일용직으로 전세자금이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이제 신혼집을 살림을 시작했는데 저는 제 집을 가져본 적이 당연히 없었고 항상 자취를 할 때에도 회사 숙소나 아니면 원룸 같은 데서 얻어서 살다가 그 집이라도 생기니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요. 그때 부부 합산으로 5천만 원 정도 됐었던 거죠. 그 자금이. 그래도 일을 한 지 4년은 됐기 때문에 부부가 다 한 3, 4년은 됐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 생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이후에 아이가 생기면서 저 혼자 이제 벌게 됐고 타지 생활도 많이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이후로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하는 노동의 시간만큼 이제 벌리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연차가 쌓이면서 시간당 받는 임금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다 보니 돈은 생각보다 꽤 빨리 모을 수 있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2,500만 원 대출 받은 거는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적금이나 이런 자유적금을 들면서 돈을 모아갖고 집이 너무 좁고 복도식 아파트가 불편하고 옆집에서 복도에서 담배 피고 소음도 많고 해서 23평짜리 계단식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봅니다. 이제 전세 만료하는 날이 그때가 1월이었는데 1월보다 1, 2개월 정도 빨리 이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임대인은 새로 맞춰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내라고 하는 걸 그때는 너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임대인이. 그래서 어쨌든 내긴 내야 되니까 3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고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기존 전세금하고 더 1년 동안 모아서 있던 돈을 합치니까 한 1억 정도, 1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간 곳은 1억 8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20년 된 집이었는데 이 정도면 새 식구가 생활하는데도 방 3개고 전혀 문제가 없다. 괜찮다, 좋다, 주차장도 넓고 그렇다 싶었고 그 뒤로도 차근차근 돈을 모았습니다. 그냥 모은 게 아니라 대출이 있으니까 이 대출을 어떻게든 빨리 없애려고 돈을 버는 족족 다 전세 대출을 갚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갚고 다음에는 집을 사서 가자 라고 했고 전세 만료가 되는 2년이 지났어요. 임대인분은 자동 갱신하자고 했고 그때
살고 있던 곳에 전세 매물도 뭐 많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것 같고, 집도 많이 안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 아파트는 조금 오래됐으니까 인근에 새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자 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넣지만 모두 뭐 광탈됐고, 제가 원하는 곳에 분양은 하지는 않았어요.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싸게 분양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서 유튜브에 뭐 집값 전망, 어디 집값 전망이라고 검색하니까 그때 램군TV에서 램신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를 켤 때마다 수많은 부동산 채널들, 부동산 관련 채널들, 돈에 관련된 채널들의 알고리즘이 저한테 노출이 됐고, 부익남,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의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깔고 있는 전세금, 거기에 더 모으는 돈까지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 집을 살 때는 내 돈을 많이 들어가야 좋은 것이라고 그때는 좀 멍청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램군TV에서 램군님이 부의 추월 차선에 대한 부자로 가는 길에 대한 자본주의,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봤고, 그 영상은 진짜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아서 그 이후로 책을 좀 읽게 됐어요. 부의 추월 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뭐 아기곰의 부동산 재테크, 부의 본능, 부의 감각,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제가 그때 일하던 현장이 지방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 도서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골 도서관이니까 부동산 책이 뭐 다 해봐야 뭐 30권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을 하루에 다 한 권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막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겠다 싶은 것들을 넘기게 되고, 또 어떤 책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읽어가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이대로 돈을 깔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영상,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라는 영상이 너무 인상 깊어서 월세로 가자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아내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투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싶었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 번 더 이사를 했어요. 같은 단지에 1,000만 원 더 비싼 전셋집이었고,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신기했던 게 기본 대출 비율이 80%, 1억을 대출하면 8천만 원까지, 1억 전세금이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때 신혼부부는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율이 2.4% 정도였나? 이제 무려 1억 7천만 원을 대출을 했고, 근데 한 달에 내는 이자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저축했던 돈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돈을 합치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엄청 많았었기에, 이제 저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또 얼마 후에 제가 사는 곳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덜렁 아파트 계약을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택을 매수하고 그 후에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기까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9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11월에 또 하나 계약을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후에 전세를 맞춰서 또 하나 샀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16일에 1216 대책이 발표되고서 이제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고 하네요. 뭐 당장 제가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세 만료가 되었을 때는 이 대책이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이라면 이 전세 대출은 연장이 안 된다는 뜻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이 전세 대출을 쓰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전세 대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고 주택을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약 만료가 8월 정도였는데 그 전부터 다른 월세를 알아보는데 전세가가 2020년 가을에 급등했을 때, 임대차 2법이 나왔을 때 급등했을 때 이후로 월세도 덩달아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매물도
엄청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월세로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에 지금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의 집주인도 임대인도 이 집을 내놓으려고 매도를 하려고 내놨는데 그렇게 많이 보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새로 전세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월세를 살면 안 되냐고, 월세를 드린다고 월세를 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제가 다음 이사를 갈 때까지 6개월 정도 살기로 했습니다. 아니죠, 3개월 정도 살기를 했는데 또 이제 연장을 더 집이 안 팔리니까 더 몇 개월, 3개월 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지금 봤을 때 보증금은 그 아까 90% 대출을 했으니까 10%에서 1,900만 원이고, 지금 월세를 사는 거는 2천만 원이어서 보증금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은행에 40만 원을 이자를 냈다면 월세로는 90만 원을 이 임대인에게 내는 꼴이니 지금 내는 월 고정 지출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2배보다 더 많은 돈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월세를 내는 것을 선택을 했고, 아마 다음에 만약 이사를 가야 돼도 월세를 내거나 비슷한 수준의 주거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리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7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혼자 번 게 아니라 맞벌이로 해서 7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돈을 번 것보다 2년 반 동안 돈을 불린 기간이, 이 기간에 늘어난 자산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만약 30살로 돌아간다면 아마 이제 30살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첫 해죠. 첫 번째 전셋집에서 두 번째 전셋집으로 갈 때 최대한 보증금을 적게 하고 신용대출, 레버리지도 많이 한 다음에 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운이 좋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운이 좋아서 지금 자산 시장이 늘어날 때 돈을 번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전국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또 오르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잘 하다 보면 가만히 이 전셋집에서 내 돈을 깔고 있는 것보다 공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좋은 영상, 책 많이 보셔서 같이 부자 되는 길을 가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